예,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주희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이철 전 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잠깐 여러분도 보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누굴 위해서 법을 막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좀 이런 좋은 거는 좀 빨리 통과를 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성공을 하게 하는 게 국회의 일이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게 법치로 가는 건데 법이 통과가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구의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막아놔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갖고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냐. 그 길을 막는 게 국회의 일은 아니지 않냐. 예,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뭐냐면 대학 평가를 했거든요. 교육부가 평가를 하느라고 막 교수들 막 별거 다 만들고 다 했는데 국회에서 평가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뭐 괜히 한 셈이 돼버린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를 바꾼 것, 뭐 소위 말해서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 지금 바꾸자는 얘기 나오는 것, 이것과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내심적으로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대 국회가 여당 국회가 아니고 야당 국회입니다. 야당이 국회를 쥐고 있는 거죠. 그것이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야당이 비토를 할 때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옛날에 날치기, 뭐 저도 날치기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날치기 통과시킬 때는 한사코 무슨 선진화법이 없을 적에도 다른 법률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안기부법 개정해 주지 않으면 예산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산 통과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안기법은 안기법대로 너희들이 의논을 하고 나는 예결위원장이니까 예산은 내가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어요. 예. 그런 식으로 국회가 야당이 발목을 잡기로 하면 국회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스트레스도 좀 받고 법안이 민생 법안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국민들이 이 야당 편들견이냐 내 편들견이냐 뭐 이런 내심도 있을 것이고 예. 뭐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국회 선진화법이요. 예.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그걸 주장했고 그걸 합의한 근데 결과 18대 아닙니까? 국회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법이 예, 바로 국회 여야 합의로 선진화법입니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야당은 아니었구만요. 근데 그때는 여야 합의로 100%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지금은 이제 야당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하게 반영되니까 저 법을 바꿔야 되겠다. 바로 몇 년 만에 그런 기조가 뜻이 바뀐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네. 여당의 책임이 적어도 절반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 의원 얘기에 반대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만들 때의 심정으로 예. 그 법안을 만들 때의 심정으로 여야가 똑같이 행보를 한다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예산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예산은 통과시켜줄 수 없다. 또는 이 법을 개정해주지 않으면 예산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긋장을 놓기 시작을 하면 그 법도 있으라마나한 법이고 어찌었거나 야당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에 따라 국회 운영은 변화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연계가 반드시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야당은 수적 부족으로 연계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만일 야당이 어깃장을 놓고 진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건 야당이 다음 총선이나 보궐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으로 지금 아마 공무원연금이 계속 어깃장으로 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공무원연금요. 여야 합의였습니다. 아니. 여야 합의를 한 아니, 건데 지금 오는 대통령 각하께서 기분 나쁘시다고 그걸 다시 하라.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걸 모든 여야 그 간부들이 다 합의를 하고 서명을 했는데 청와대가 국정의 발목을 잡았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아니, 틀립니까? 근데요. 팩트가 틀려요. 팩트가.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오늘 6시 44분에
최종 수는 7시 4분에 지금 인터넷 가장 그 포털 사이트에 가장 그 뉴스 그 섹션에 가장 위에 올라 있는 것이 지금 보도가 돼 있는 거 보면 2+2 회담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야당 쪽에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부대표, 수석 부대표 네 사람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권위 파괴라는 현상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인데 이쪽에선 당 대표가 나오는데 이쪽은 원내대표 어느 수석 부대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대표와 원내대표, 어느 수석 부대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다, 보세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인데 예. 아마도 이 야당 대표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또 하나는 국회 사정이나 네. 법안 통과나 협상 이런 거는 내보다는 아마 야당의 원내대표가 더 경험도 많고 노련하지 않을까 하고 위임했을 가능성도 있고 정확한 사정을 잘 모르겠구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뭐 그쪽 사정이겠지만은 당내 사정이겠지만 문재인 대표가 지금 솔직히 우리 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 양반이 지금 제 생각일까 이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 공무원연금법을 지금 이종걸 대표가 계속 체크를 해왔기 때문에 예. 체크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봐라 이렇게 위임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잠정 합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최고위원회하고 의총에서의 추인이 이루어지면 그렇죠. 합의안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잠정 합의에서 이게 또 틀어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무원연금 합의된 내용을 그 내용은 지금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세월호 시행령 관계와 약간은 연동됐을 가능성도 있죠. 연동이 지금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세월호 시행령 관계는 다음 6월 그 국회에서 선의로 함께 처리를 하자 하는 그 정도야 아마 합의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그 투 플러스 투 회담. 2+2에서 빠졌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의총을 열었다 그러면 의총에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대표들의 책임이고 예. 리더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이 민주당 야당 측에서 의총에서 문제가 클레임이 걸린다면 그거는 리더십에 또 한 번에 엄청난 그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럴 그래서 경우는 설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참 드뭅니다. 실제로 네. 저도 협상을 많이 해봤고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의총에 보고를 하고 예. 그 통과를 시켜본 적도 많이 있는데 좀 부족해도 그걸 추인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동지애고 신뢰 관계죠. 같은 당내 의원들끼리 끌어내리려고 하기 전에는 그런 걸 다시 협상하라. 그러니까 그런 이게 참 지금 드문요. 저 야당은 당내 파장이 지금 피크에가 올라가 있는데 이종걸 대표의 세력에서는 이종걸 대표를 밀으려고 그럴 것이고 반대편에 있어서는 이종걸 대표의 합의 사항을 우리가 추인해 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는 정말로 국회가 야당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악의적으로 그 소위 친노파 예. 또는 비노파가 격돌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이 생각합니다. 문제 가지고. 예, 예. 그렇죠. 그렇게 기대해야겠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새정치민주연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 호남 의원들이 굉장히 억울해한답니다. 우리가 봉이냐 이거예요. 아니 물갈이 얘기만 나오면 맨날 호남 물갈이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게 매번 거의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새누리당 쪽에서 그러면 매번 대구 물갈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대구가 아니로 새누리당 쪽도 예, 물갈이론 나오면 영남 물갈이론이 나오지 다른데 뭐 있겠어요. 똑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 지역 패권식으로 이렇게 의원 공천이 되고 의원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호남은 호남대로 그냥 입후보는 한번 당선이 되고 그렇죠. 영남은 영남대로 입후보는 한번 당선되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의가 반영이 되지도 않고 의정 활동도 제대로 되질 않고 예.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도 호남 사람은 지역구를 하건 비례대표를 하건 영남 사람이 지역구를 하건 비례대표를 하건 똑같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물갈이를 자주 해 줘서 바닥 민심을 가지고 국회로 들어와서 의정 활동을 해라. 예. 이런 게 지도부의 요구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실제 그 야당의 뭐 호남권 또 여당의 영남권 출신 의원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뭐 4.29 보궐선거 때 천정배 의원 당선 때문에 광주에 가봤더니 과거에 제가 서울에서 선거운동 하던 가운데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그 야당 뭐 후보는 굉장히 그 좀 막 주어진 그 선거운동에 그친다. 근데 서울에서 야당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그야말로 뭐 불철주야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는 많다.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분들은 광주에 있는 야당 의원들 야당이라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그런 분들은 또 공천 과정이 상당히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뭐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긴 했습니다만도 역시 좀 다르다. 텃밭에서 선거운동하는 분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다르다 하기 때문에 물갈이로는 거기에 주력을 하는 건 저는 뭐 타당한 방법이다. 다만 정말 열심히 지역 구민과 대한민국 국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원들은 뭐 3선, 4선이 아니라 10선까지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옳겠죠. 어떻게 그 기준을 만드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를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새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은요, 이 저같이 사자성어에 약한 사람, 웬만큼 저도 한자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야, 이 새로운 용어가 이렇게 많구나. 정말 유식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나오고 있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요. 조국 교수가 먼저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자, 요거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먼저 보면은, 얘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잘 안 뜯어지네요. 예, 뜯었습니다. 뜯었습니다, 드디어. 예. 육참골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두 분, 여기 육참골단이라는 이 단어를 예전에부터 아셨어요? 저는 처음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장관님 좋아요, 좋아. 그래서 나 이거 저는 보고 몰라요. 뭘 느꼈느냐면요. 식자우환이라는 말은 사람들 다 알잖아요. 예, 그렇죠. 식자우환. 이거 식자우환이 너무 심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식자우환이다. 근데 이게 뜻을 보면 굉장히 살벌한 얘기예요. 살벌한 예, 정도가 섬찟한 많이 이야기죠. 있어요. 예. 칭찬 얘기 아니에요. 내 걸 다 비고서 상대의 뼈를 끊는다. 이게 살벌한 얘기잖아요. 예. 살벌하죠. 저는 에이, 저는 저 이야기를 듣고요. 뭐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저는 야권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저 이야기가 만일 정부나 여당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으면 살벌해도 좀 심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갖다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 당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자성어를 썼다면 저건 큰 문제다. 마치 우리 계파 또는 나의 작은 손실은 감수해도 너희들은 목을 자르겠다. 하여튼 소위 속된 말로 박살내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저런 거는 아마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다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문 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조를 해도 우리가 명심보감을 보면 동사부터 나와요. 위 선자는 예. 하늘이 어쩌고 논어를 봐도 하기 실습집은 불량용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국어 이 한문을 보면 동명사나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명사도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예.
이저 대다수는 이제 동사가 먼저 그러니까 나온다는 예, 예. 말씀이죠. 그래서- 어순상이 이제 그래 그렇게 그래서 어순상으로도 이 우리가 만든 저 사자성어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고기 육자가 말이 맨 앞에 너무 나와 너무 있어서. 참혹한 예, 표현이다.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게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건 그건 나중 문제고 참혹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좀 아니 저도 이 뜻을 몰랐는데 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뜻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자, 두 번째로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던 우산 지목. 예, 이게 저는 우산이 이것도 전 처음 들었어요. 이게 뭐 이 소가 산을 뭐 어떻게 옮기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벌거숭이 우산이 원래 아름다웠다. 근데 한국말로 해도 우리나라말로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도 뭐 최근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도 예.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우산이라는 그 산에 여러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소와 양을 풀어놓고 그 풀까지 다 뜯어 먹어 버리니까 벌거숭이 산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야당의 형편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로서는 참 적합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네들끼리 뜯어먹는다. 이게. 예, 그 국민이 지지하는, 국민이 기대하는 적어도 그 야당이라고 하는 그 산 공공재를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좌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부 소진을 해버린다. 예.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 아니냐. 정말 야당을 황폐화시키는 저 개파들, 저 개인들, 저 친구들 정말 큰일이다 하는 걱정이 섞인 사자성어를 하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김상곤 의원 말씀하시죠. 저 보도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그 국민들 상대로 우롱하지 말라. 식자 우환이다 그런 것이 너무 어렵다. 국민 상대로 얘기할 적에는 더더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알기 쉽게 예. 그리고 잘 아는 평이한 용어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고고한 척하면서 자기 혼자만 아는 얘기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가? 그렇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어쨌든 김상곤 위원장이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저 같아요. 사람 내가 경력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평생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아닌 것 같던데. 평생 운동만 한 사람이 그거 보니까 아니요, 참 좋은 분입니다. 아주 아니, 계획적이고. 좋다는 예.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예. 공부를 안 했다는 거하고 좋다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자, 아니 그리고요. 학생 때부터 그다음에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해요. 근데 교수가 되려면 공부를 안 하셨을 리는 없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진짜 이거요. 2대 도강이라는 건데요. 저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몰래 강의를 듣는다는 뜻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해 죽는다. 근데 이게 왜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뜻이 진짜 전 여기 있는 사자성어를 제가 무식해서 그러지 모르지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전부. 예, 이건 더구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예. 어려운 한글로 거예요. 풀이해놓고도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참. 근데 2대 도강, 이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로 대신해 죽는다.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그 뜻을 저는 그거는 이제 나무가 여러 개의 나무가 있는데 예. 자두나무와 복숭아가 있는데 어느 한 나무가 죽어야 한 나무가 살 수밖에 없는 토양일 경우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고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예를 들면 라자로로 이런 얘기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프로보노 퍼브리코 이런 나자너 같은 게 이거와 비슷한 말이죠. 뭐 그건 다 알만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 대신해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 예. 뭐 그런 정신을 말을 하는 건데 이것도 또한 누가 누굴 위해서 대신 그 희생을 하겠다는 뜻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 그건 맞아요. 그 안에 있는 파벌 싸움 당사자들만이 아는 거죠. 예. 예. 이게 어쨌든 좀 혁신을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 말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거? 지금 지금 새정년의 어떤 혁신은요,
딱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버리고 우리가 버리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그 국민의 바람을 전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전부 내가 당권을 쥐고 내가 후보가 되면 살아난다. 아니면 적어도 그 당권으로 그 달콤한 어떤 그 기간은 더 즐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저는 뭐 딴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네. 독일에서 10년을 있었는데 제가 독일에서 10년 있는 동안 독일 정치인들이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라틴어를 사용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마르틴 루터가 왜 성경을 독일어로 썼는지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